교육부가 학년별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기독교 대안학교의 비대면 수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재정이나 기술 문제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경우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년별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진행 중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국제크리스천학교의 비대면 수업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라면 학생들로 북적거릴 오후 시간이지만 교실 안은 빈자리로 가득합니다. 학생 없이 교사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컴퓨터 넘어 들리는 학생들의 대답 소리가 교실 안 학생들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출석 체크부터 교과 수업과 교실 활동 일체가 화상 카메라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처럼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와 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16일부터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한 지 일주일 만에 2차 개학입니다. 그 사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비교적 빠르게 온라인 수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을 보고 예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마음이 쓰릴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걱정도 들었는데 화상 수업을 통하여 그리고 또 1대1 전화 상담 그리고 또 카톡 메신저를 통하여서 그런 틈을 메꾸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도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대면 수업이 그립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또 따로 학교만의 그런 장점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기에는 또 그러한 리스크들을 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나마 교사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I actually feel really great because I could see my friends and my teacher.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이번 온라인 개학은 교사와 학생에게 학교 교육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개학은 저희가 매주 2주를 갖다가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리스천 학교는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의 사태를 보면서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그 신앙적인 측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하고 있어요.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비대면 종교 활동을 내달 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성도수 200명 이하인 교회로 대용량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작은 교회도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예배 영상 송출 방법에 대한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합니다. 안내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방문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위해 소출력 무선국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주차장과 같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예배 실황을 송출하고 성도들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이를 청취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관련 지원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송출기 등 필요한 장비는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교회의 봉사와 구제 활동도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입소문이 나면서 주민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사거리 한편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열어보니 쌀과 라면 등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상자로 불리는 이 상자는 소외계층 나눔 사역을 진행하는 단체 프레이포유가 중화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우리 프레이포유가 중화동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민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 중랑구 중화동 지역에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7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 이 상자에 물건을 채워넣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프레이포유 소속 살림 공동체입니다. 살림 공동체는 이전에 거리에서 생활했던 노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젠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이들은 후원받은 물품을 다시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나눔 상자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뿌듯하죠. 제 하는 일에 누군가가 행복을 느낀다는 게 물론 제 물건은 아니지만 단지 중간에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랑의 나눔 상자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한 교회에서 마스크 900여 개를 사역에 써달라며 후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며 가며 상자를 눈여겨봤던 동네 주민들이 나눔 릴레이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상자에 넣는 물건의 품목도 다양합니다. 박스를 설치해서 이건 물건을 넣었을 때는 조금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동네 주변 분들이 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다 넣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직접 구매를 해서 또 그 외에는 자기분들이 그 안 쓰시는 물건들 이런 걸 갖다 넣는 분도 계셨고. 처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전하면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 저희 집 옆에 있는 GS마트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컵라면을 사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넣게 되었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취지를 이제 프레이포유 사역과 취지를 알게 된 친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요즘 교회와 주민들의 정성으로 이어가는 나눔의 손길이 잔잔한 감동을 전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만민중앙교회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한단물의 사용을 교도들에게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신천지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단 만민중앙교회가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명 무한단물의 사용을 최근까지 교도들에게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한단물은 이재록 교주가 2000년 식수 문제로 기도하던 중에 짠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만민중앙교회가 지난달 주최한 무한단물 20주년 행사에서 일부 교도들이 물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한단물은 국내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에서 맛과 경도 등 일부 항목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시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에서도 무한단물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은 무한단물은 이재록 교주를 신격화하는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각종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사상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를 생각해야 할 시점인데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성 회복의 가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안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공공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사역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둘, 단란한 가정을 꾸려갔던 박 씨는 처제로부터 아내가 신천지에 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아내로부터 다시는 신천지에 가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몇 달이 지나 교회 목사님을 통해 아내가 여전히 신천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아내는 신천지 활동을 간섭하면 이혼을 하겠다며 박 씨에게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다행히 박 씨 부부는 이후 이단 상담소의 도움으로 신천지를 벗어나 가정을 회복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전반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교회도 현장 예배를 대체하는 개념의 온라인 예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 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사역은 물론 비대면 신방과 같은 이색적인 시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에 없던 변화,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기회가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가담한 10대 피의자 붓다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차원에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은 17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3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통계청의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대폭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고용 충격이 컸습니다.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 휴직자 수는 1년 전보다 126만 명 폭증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무급 휴직이 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12%포인트 이상 급락한 마이너스 6.8%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2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1월 말부터 인구 1,100만 대도시인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전국적 규모의 셧다운에 들어갔고 주요 공업지역의 공장 가동을 축소하거나 멈춰 경제 활동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확산이 주춤해진 3월부터 경제 사회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총선 직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지지도는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대처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 긍정적 평가는 30대에서 75%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44%로 가장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3%였고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김인철 한성욱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겸용 국제학술지인 유럽 심장학회지 최신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급성 심근염 증상을 보인 21세 여성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21세 환자는 입원 후 검사에서 심장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지 물질인 트로포닌 I의 혈중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출산을 피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미혼자의 44.7%, 기혼자의 37.4%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아이 양육과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아이 없는 생활의 여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여 곡의 찬송가를 만들며 문화선교에 앞장서는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가 캘리그래피 전시회 캘리 인문학에 참여했습니다. 문 목사는 문학이나 미술, 음악 등 문화활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작품은 철학자 칸트의 묘비 글귀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법칙에 따르는 별처럼 자율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캘리그라피 예술협회 소속 74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23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대학교회가 17일 천안시 신안동 주민센터에 보건용 마스크 1,500장을 전달했습니다. 마스크는 백석대 외국인 유학생과 성도들의 기탁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학교의 공규성 목사는 공적 마스크가 넉넉히 풀렸다지만 금전적 어려움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은 마스크가 보건 취약계층 분들께 전달돼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이슬람 선교단체인 이슬람 파트너십과 예수전도단이 24일부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은 이슬람교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 맞춰 한 달간 무슬림의 회심을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올해 라마단은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무슬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파트너십과 예수전도단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를 발간하고 국내 교회들도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이 쓴 사랑의 빨간 밥차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IMI의 이달의 CEO 지식도서로 선정됐습니다. 국제경영원은 전경련이 1979년 설립한 경제계 최초의 경영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쌀나눔 본부가 운영하는 무료급식 트럭 이름과 제목이 같은 사랑의 빨간 밥차는 이선구 이사장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 책을 구입하는 것은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